올더스 헉슬리 원작의 토요일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맑게 갠 토요일 오후, 하이드 공원의 실록은 아름답게 빛나고 젊은 연인들은 사랑을 속삭이며 봄날의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피터는 혼자 쓸쓸하게 공원을 거닐며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현실 속의 그는 지독한 말더듬이에다 옷차림은 남루하고 초라하다. 늘 상상 속에서만 여인들과 사랑을 꿈꾸던 피터는 문득 두 여인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들의 뒤를 따라 걷는다. 피터는 그녀들의 뒤를 바싹 붙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혼잡한 곳을 벗어났을 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간간히 엿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약간 쉰 목소리였다. 훌륭한 분이야. 정말 훌륭해.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말하더라. 파티도 아주 근사했어. 그인 저녁 내내 사람을 웃기더구나. 모두들 얼큰해진 것 같았어. 돌아갈 때 난 걷다가 재수가 좋으면 도중에 택시를 타겠다고 했지? 근데 이 말을 듣더니 그이는 나더러 이리로 와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택시를 잡아 타라고 그러지 않겠니? 어머. 그이 말로는 자기 가슴 속에는 택시가 얼마든지 많은데 다 텅텅 빈 차라나? 두 여인은 깔깔대고 웃었다. 피터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옆을 지나가는 어린애들이 짓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만 여인들의 이야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린애들을 저주했다. 악마 새끼 같은 놈들, 계시를 놓쳐버리게 하다니. 그러나 이 무슨 놀라운 계시인가. 어쩌면 그렇게도 기이하고 진기하고 화려한 인생의 계시인가. 지금까지 피터가 상상했던 그의 꿈은 언제나 목가적이고 전원적이었다. 이를테면 그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상상했던 여인이 귀족의 딸일지라도 그의 꿈은 그녀와 시골에서 조용하게 같이 사는 것이었다. 파티도 훌륭했고 그인 더 멋졌어. 정말 그런 파티는 아주 오랜만이야. 피터에게 있어 훌륭한 남자들이 젊은 여신들을 초대하여 자기 가슴 속에 택시를 잡아 타도록 하는 그런 근사한 파티가 베풀어지는 세계란 그야말로 미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그는 이 여인들을 통해 그 미지의 세계를 엿보게 된 것이며 그 세계에 매혹되고 말았다. 그는 이 화려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이 젊은 여신들의 생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싶었다. 자, 지금 그녀들이 땅 위로 불쑥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둘 다 자빠져 발목을 삐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녀들은 나무 뿌리를 가뿐하게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때 그는 그녀들의 뒤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불독에게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다. 개는 길을 벗어나 오른편으로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느릅나무의 바닥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러더니 불독은 흥흥 콧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리더니 자기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기념으로 난폭한 오줌 선물을 갈겼다. 그런데 바로 이때 노란 아일랜드 테리어 한 마리가 깡충 뛰어오더니 나무의 냄새를 맡고 불독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불독과 테리어는 서로 빙빙 돌면서 으르렁거렸다. 피터는 멍하니 개들을 잠시 지켜보았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지라 그의 눈엔 개 두 마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순간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번쩍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저 개들이 혹 싸움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만일 싸우게 된다면 그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럼 난 용감무쌍하게 뛰어들어가 그놈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개한테 물려 뜯길지도 모르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날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는 개들이 싸워주기를 열렬히 바랬다. 만일 여신들이나 혹은 테리어의 주인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을 알아차려 개입하게 된다면 일은 망치게 된다. 오, 하나님, 제발 그들이 개를 불러서 사이를 떼어놓게 하지 마시고 그놈들이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는 열렬히 기도를 올렸다. 아이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여신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전에 들려왔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남자는 처음 봤어.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거든. 그 남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 난 유대인은 싫다고 그랬지. 게다가 얼굴은 얼마나 보기 흉한지. 어리석고 눈치 없고 무례하고 진저리가 난다고까지 말했어. 그런데도 아무 소용 없나 봐. 하여튼 이용만 하면 되잖니. 아주 딱 차버릴 것도 아니야. 그들이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오, 하나님, 제발 그들이 보지 않도록. 그저 남자들이 그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때 무섭게 으르렁대며 짖는 소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말았다. 두 젊은 여인은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돌아섰다. 홍고! 그녀들은 걱정하여 호령하듯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홍고! 그러나 그녀들의 소리는 소용없었다. 퐁고와 노란 테리어는 이미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홍고! 이리 와, 퐁고! 두 여인들에 이어 이 노란 테리어의 주인인 어린 소녀와 그의 똥똥한 보모가 소리쳤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드디어 피터가 열렬하게 기다리던 순간이 절호의 기회가 닥쳐온 것이다. 피터는 의기충천하여 개에게 마구 달려들었다. 저리 가! 이놈들! 저리 가! 저리 가! 그는 아일랜드 테리어를 걷어차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왜냐하면 테리어는 적이고 프렌치 불독, 즉 그녀들의 퐁고인 불독은 아군으로, 피터는 일리아드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들 중 하나처럼 그녀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리 가! Get away! Get away! 저리 가! 저리 가! 흥분한 나머지 그는 자기가 말더듬이란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에게 지휘자는 항상 발음하기 어려운 글자였는데도 이 경우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Get away! 저리 가란 말이야! 저리 가! 그는 개의 몽땅한 꼬리와 목덜미를 붙잡고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 무단히 애썼으며 노란 테리어를 발길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그를 문 것은 불독이었다. 어리석은 불독은 피터가 자기 편을 들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피터는 화내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흥분 때문에 아무런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손톱에선 붉은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피터가 물린 것이 마치 자기 손이나 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이 비명을 질렀다. 조심하세요. 쉰 목소리의 여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녀들의 소리에 용기 백배되어 그는 더욱 있는 힘을 다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저리 가! 그는 아까보다 더 세게 걷어차고 끌어당겼다. 그리고 드디어 성난 두 짐승을 간신히 떼어놓을 수 있게 됐다.
피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무섭게 물어뜯으려 으르렁거리며 몸부림치는 불독의 목 뒤에 매달린 철렁철렁한 가죽끈을 붙들고 공중으로 치켜 올렸다. 노란 테리어는 그의 앞에 서서 울부짖으며 달랑달랑 매달린 불독의 검은 발을 물어뜯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괴물 고르곤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있는 포세우스의 몸짓처럼 피터는 팔을 높이 뻗쳐 몸부림치는 퐁고를 위험지대로부터 지켜주었다. 피터는 노란 테리어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발로 걷어찼다. 저리 갔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보모와 어린 소녀는 그 성난 짐승에게 다가와 목걸이에다 가죽끈을 채우는데 성공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노란 테리어는 여전히 지저댔다.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바람에 목이 졸려서 힘차게 짖지도 못했다. 가죽 같은 검은 목덜미를 붙들린 채 지상 6피트 공중에 매달린 퐁고 역시 몸부림쳤으나 소용없었다. 피터는 돌아서서 여신들에게 다가갔다. 쉰 목소리의 여인은 가는 눈매에 슬픈 입언저리를 지니고 있었고 훌쭉 마른 비극적인 표정을 한 얼굴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은 얼굴이 둥글고 분홍색의 흰빛이 돌았다. 눈은 파란색이었다. 피터는 두 여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지만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지 결정할 수 없었다. 그는 몸부림치는 퐁고를 내려놓았다. 자, 대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벼랑간 그의 모든 자의식이 되살아나고 자의식과 더불어 그의 말더듬도 되돌아오고 말았다. 진짜 대개 그는 말을 시작했으나 도그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피터에게 D는 항상 어려운 글자였다. 그는 어려운 글자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 대신 발음이 쉬운 동의어를 많이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캣을 늘 퍼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어린애 같은 애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P자가 C자보다 발음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되게 앵글로색슨 시대의 시인들 중에 가군 대신에 두음법을 쓸 때 바다 C를 그 파도, 웨이브스나 물결, 빌로우즈와 똑같은 글자로 시작되게 하려고 애쓴 나머지 그만 바다를 고래의 길, 웨일로드라고 불렀던 것처럼 피터도 동의어를 발견해 나가는 동안 이들 시인들 못지않은 제주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있어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것은 개라는 보잘것없는 단어였다. 피터는 개의 동의어를 몇 가지 알고 있었다. P는 D보다 발음하기 좀 쉬우므로 강아지 펍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혹은 P도 쉽게 나오지 않을 때는 사냥개, 하운드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터는 두 여신의 존재로 하도 기가 꺾인지라 어떤 발음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되게 강아지 닌다. 드디어 그는 간신히 말을 꾸며댔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하세요. 정말 장하세요. 그런데 다치진 않으셨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는 물린 손을 손수건으로 감고 호주머니 속에 슬쩍 밀어넣었다. 그 사이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은 가죽끈을 퐁고 목걸이에 채웠다. 이젠 개를 땅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땅에 내려놓자마자 그 조그만 검은 개는 마지못해 물러서는 노란 테리어를 향해 으르렁댔다.
벌떡 서서 찢어대는 꼴은 꼭 미친 사자 같았다.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어디 손 좀 봐요. 피터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만사가 얘기한 대로 들어맞아 가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손톱이 더러운 것을 깨닫고 아찔했다. 이런, 밖에 나오기 전에 손 씻는 걸 깜빡했군. 여자들이 내 더러운 손톱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손을 빼려고 했으나 쉰 목소리의 여인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잠깐만요. 어머나 저런 지독하게 물렸네. 정말 미안해요. 이놈의 바보 같은 개가 이렇게... 빨리 약국 가서 이분 손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드려야겠다. 두 여인이 피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여인들의 파란 눈과 좁고 깊숙한 눈동자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는 여인들에게 얼빠진 미소를 지으며 멍하니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렇지 않아. 안 돼요. 그래도 가셔야 해요. 정말이에요. 가셔야 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는 약국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이다. 올더스 헉슬리 원작의 토요일 2부를 마치겠습니다.